사이비 교주들의 실체를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화제입니다. 본인을 신이다, 신의 대리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행태 충격적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그걸 보고 밥 먹기가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JMS의 교주 정명석 편에서 직접 증언자로 출연하셨고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의 전 대표님이시죠. 당국대학교 수학과 김도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30년 가까이 JMS를 상대로 싸워 오셨는데 요즘 이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관련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제가 이틀 동안 잠을 6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학교 일하랴 학생들 가르치랴 여기저기 언론 관계자분들 만나랴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좀 아닙니다. 좀. 네. 그만큼 사실은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관심 안 보여주다가. 이게 80년, 70년대 후반부터 벌어졌던 일인데 네. 이게 40년이 더 지나서야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공분을 일으켰으니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 JMS 반대 운동에 나서게 됐는지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회 대학생 때 친구 권유로 몇 달 다니셨다고요, JMS. 두세 달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달라서 여기는 범죄 집단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뭐 남자 대학생들 다 동의하겠지만 굉장히 예쁜 여신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네. 정명석의 설교를 직접 듣게 되고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불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자 그랬는데 불이웃돕기 바자회를 하자 그래서 네. 행사를 했는데 불이웃한테는 한 푼도 안 가고 정명석한테 돈이 가는 걸 보고 그런 꼴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일반 교회에서라면 절대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면서 알아봤더니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기 이미 10수년 전에 성추행 폭로수기가 나와 있는 단체였고 더 알아보니까 이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자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젊은 심정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네. 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잊혀진 계절이라는 교수님 책 지금 2권까지 나왔던데 부친께서 JMS 측으로부터 테러를 당한 일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감시라든지 이런 등등의 굉장한 압박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행태가 어땠습니까? JMS 신도들은 법조계, 대학 교수, 대학병원 의사, 군, 국정원, 그리고 언론계, 방송국, JMS 신도가 없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도 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널리 퍼져 있다. 널리 퍼져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JMS 신도들이 많이 퍼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저희 아버지 테러 사건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경기도 용인에서 테러를 당하셔서 119 구급차를 타고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뼈를 다치면 당연히 정형외과인 줄 알았는데 얼굴뼈가 함몰이 되니까 성형외과로 입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테러를 당하실 때 오른쪽 유리창에서도 야구 배트로 계속 저희 아버지 얼굴과 가슴을 내리 찍어서 간에 충격이 가서 마취과 의사가 전신 마취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또 성형외과 주치의가 오더니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 가능합니다. 내일 수술하시죠.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성형외과 의사가 그 말을 하는데 수술 안 하겠다고 할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성형외과 의사가 JMS 신도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죠. 정말 모골이 송연하셨겠네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경찰의 진단서를 그 의사가 제출한 진단서가 전치 4주더라고요. 그 정도
얼굴 뼈가 정말 혈관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얼굴 뼈가 함몰이 되고 했는데 전치 4주. 그게 전치 4주고 더 기가 막히는 거는 네. 저희 아버지 승용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감식을 하니까 네. 연락이 온 것이 아버지 자동차의 혈흔에 아버지 피 말고 또 다른 사람의 피가 있다. 네. 범인의 피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혈액 샘플을 달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당 서울대학병원 간호사에게 말을 했죠. 예. 그래서 간호사가 알겠다 그랬는데 10분쯤 후에 저희한테 오더니 예. 주치의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예. 피를 왜 뽑아야 하는지 경찰로부터 사유서를 받아와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음주운전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장 받아서 강제로 혈액 채취하는 건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기 피를 자기가 뽑아 달라는데 그걸 왜 사유서를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이게 경찰의 수사 정보를 빼내려는 행위였었죠. 정말 없는 곳이 없다. 자, 넷플릭스에 나오니 나는 신이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소위 집중 포교, 집중 교육에 들어간 여성 신도들 같은 경우 그 가스라이팅이나 세뇌의 정도가 너무나도 강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다. 거기 나와 있는 그 홍콩 국적의 여성 같은 경우도 남자친구한테 내가 메시아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인지 성추행을 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최근에 언론에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그거는 직접 아주 그 케이스를 많이 봐오던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이해는 못 하실 겁니다 아마. 네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쉽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런 데 빠지냐 바보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보통 방송에서 접하는 그런 장면은 그 교회에 깊이 들어가고 나서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장면을 보면 누가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서서히 교묘하게 조금씩 길들여 가면서 그런 행위까지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행여나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 저렇게 빠지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네네. 그리고 이 집단의 범죄 규모를 보면 이거는 뭐 미인대회 출신 피해자인데 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면은 JMS 간부들은 누군지 당장 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두 분 다 탈퇴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미인대회 출신 신도가 포섭이 돼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게 재림 예수의 사랑이다. 네. 라고 이제 세뇌가 돼서 정명석의 지시에 따라서 정명석이 그 미인대회 출신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미인대 출신이니까 같은 미인대회 출신 전도해 와라. 네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또 다른 후배 미인대회 출신을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전도된 미인대회 출신의 미모가 너무 뛰어났던지 네. 교리교육도 마치기 전에 정명석이가 데리고 오라 그래서 바로 그냥 예. 성폭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피해자를 전도했던 첫 번째 미인대회 여성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네. 자기가 그 후배를 방에 밀어 넣었고 네. 그 후배가 울면서 나오면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 인생 네가 책임져라 네. 라고 하는 그 말이 안 잊힌다면서 그분도 이제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 이게 성범죄 집단이라는 게 서서히 가스라이팅 시키지만은 정명석이가 눈이 뒤집어지면 그냥 아무나 그냥 성폭행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이거 쭉 보신 분들이 물론 그 앞에 뭐 여기는 직접적이고 선정적인 묘사나 폭력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불쾌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저도 그걸 쭉 다 보면서 물론 그게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JMS 집단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동영상이고 굉장히 선정성이 높은 뭐 나체 여성들이 뭐 집단으로 나와서 뭐 여보 뭐 이런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서 이건 지나치게 선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성현 PD 연출 맡은 다큐멘터리에서의 성범죄 묘사는 실제 수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담았다. 뭐 도대체 어떤 수준인지 상상도 안 가거든요. 10분의 1 수준이 저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위입니까? 10분의 1을 방송했는데 선정적이다. 예. 10분의 1만 했는데도 선정적이다. 예. 나머지 10분의 9는 뭐냐?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저보고는 이제 뭐라고 그러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 심의상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예.
저는 이렇게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나체 동영상에 여자 4, 5명이 옷을 홀라당 벗은 채로 뭐 욕조 안에서 예. 주님 피곤하시죠? 우리와 함께 반신욕 하시죠라고 얘기하는데 얼굴 부분을 전부 다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예. 얼굴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예. 전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참신한 우리의 여동생이고 우리의 예, 딸이고 예, 예. 우리의 언니들 예. 그런 여자들이에요. 예. 그런 여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 예. 그 조성현 PD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여자들의 나체에 관심을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은 예. 우리의 평범한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같은 여인들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바로 그런 여인들이 키 크고 예쁜 여자들이 정장을 입고 여고 앞이나 여대 앞에 가서 네. 키 크고 예쁜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너 참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데 나도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우리 모델 학원 나와서 모델 한번 해보지 않겠냐. 네. 그러면은 안 넘어갈 여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에서 한번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메이플이 녹음한 녹음 파일이죠. 네. 그거를 지금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 능력 운운하면서 기를 쓰고 네. 그 녹음 파일을 공개를 막고 있는 파일입니다. 아, 네. 그걸 지금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실체가 지금 밝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공분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예, 메이플이란 분이 소위 성추행, 성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녹음을 했던 파일 중에 일부가 그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고요. 법정에서도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검사님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를 쓰고 못하게 해요. 증거 능력 운운하면서. 예. 자, 근데 정명석 씨가 정명석이 그러니까 8년 남짓 그 감옥에 가 있었어요. 2018년까지 10년. 예. 근데 나오자마자 또 똑같은 거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조직이 여전히 건재하고 튼튼하다는 거잖아요. 한 10년 동안을 유지를 하고 나와서 또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 조직이 여전히 지금 튼튼한 채로 있는 겁니까? 정명석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아, 그들의 믿음은 김도형에 매수된 여자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무고한 정명석 총재를 모함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그분은 시대의 죄를 대신해서 시대의 십자가를 지시고 10년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재림예수 맞네 그러면. 사탄 마귀를 싸워 이기셨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얘네들 논리죠. 무고하게 감옥에 가신 분입니다. 자, 그 지금 재판에서는 변호사들이 JMS 신도인 변호사들이 JMS를 변호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검사나 국정원 직원들까지도 JMS를 비호했다. 이런 말씀들을 그 에세이에 담아 놓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명석 사건에서는 JMS 신도만 변호사인 건 아니고요. 예. JMS 신도가 아닌 변호사들도 열심히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뭐 변호사로서 자기 직업적 직분에 충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 과거 정명석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되어 있었을 때 네. 여러 가지 성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었었는데 그 당시 현직 검사 한 명이 JMS 신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명석의 기소 중지된 성범죄 사건 수사 기록을 몰래 대출을 했습니다. 몰래 빼서. 예. 대출이죠. 도서관에서 책 대출하듯이. 예, 자기 이름으로 대출하든가 아니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계장 명의로 대출을 하든가. 뭐 검찰 내부에서만 기록을 대출할 그렇죠. 수 있어요. 대출을 해서 그걸 전부 다 열람을 하고 분석을 해서 교단에다 보고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저 사건은 저렇게 대응하십시오. 정말. 자, 뭐 시간이 뭐 한없이 얘기를 해도 얘기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한 2분 반 정도 남아서 그러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JMS 아직도 탄탄한 조직, 뭐 자기들은 1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수만 명의 어쨌든 조직 내 신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JMS는 지금 여러 차례 이름 자체도 바꿨습니다. 세계 청년대학생 MS 연맹으로 있다가 언론에 한번 문제가 되니까 국제 크리스찬 연합으로 바꿨고 그러다가 99년에 크게 사건이 터지니까 또다시 기독교 복음 선교회로 또 바꿨습니다. 아마 지금 이 문제가 좀 잠잠해지면 이름 자체를 또 바꿀 겁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바꿀 거기 때문에 이름을 경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정명석의 필체를 파악을 하셔서 독특한 네. 필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네네.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그 필체로 되어 있는 지금 예, 나가고 예, 있습니다. 저것이 유튜브에는 전부 나가 있습니다. 저게 정명석 그렇습니다. 필체입니다. 예. 예. 저런 필체는 100% 정명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게 정명석 필체군요. 일단 그리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뭐 한 100개 정도 교회 이름을 수집을 해서 이미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거 빨리 정부에서 검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제2MS인지. 자, 이런 소위 사이비 종교의 사실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횡령, 폭행 거의 범죄단체에 버금가는 거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성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고소에만 기반해서 한정된 범죄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이제는 이 정도 나라 망신됐어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홍콩에서도 1위가 됐고 네. 싱가포르에서는 6위인가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있으니 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이 집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인지수사,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아마도 고발 들어올 때만 수동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보통 고소고발 들어오면 당신들이 입증하세요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이 많이 대응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국대 수학과 김도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